당신의 평소 습관이 미래의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90%의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돈은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세뇌를 무의식인 채로 계속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1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미국의 기업가 알렉스 호르모즈 씨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작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행동 80% 이상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익힌 순간 당신의 미래 루트는 딴판이 됩니다. 정신 차려보면 돈이 늘어나는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성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딱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적지 않을까요? 자신의 습관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습관이라는 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는 행동이나 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의식이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식하고 있다면 그건 습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해온 행동이나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두의 이야기가 되는데 억만장자나 대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공통되는 습관이 있다면 거기에 성공의 힌트가 숨겨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말로 이런 게 있거든요. 행동을 조심해라. 그것은 이윽고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은 이윽고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해라. 그것은 이윽고 운명이 되니까.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억만장자의 습관을 익힌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티켓을 손에 넣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미국에서 대성공한 기업가인 알렉스 호르모즈 씨. 그의 조언은 신랄하지만 현실적이고 적확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70만 명의 다인기 비즈니스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알렉스 씨가 수많은 억만장자와 알게 되면서 깨달은 성공한 사람이 가진 공통된 습관에 대해 해설해 가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이 영상을 보고 한 개라도 당신의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습관이라는 것은 시간 사용법과 돈 사용법의 습관입니다. 알렉스 씨는 사람의 인생은 수첩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첩이라는 건 요컨대 시간 사용법이고 신용카드 명세서라는 건 돈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알렉스 씨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시간을 낭비하고 레버리지가 낮은 활동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질질 끌며 하고 지쳐서 돌아와서는 기력은 제로. 그저 기분을 달랠 뿐인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멍하니 보며 일일을 끝내버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생활을 매일 계속하고 있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거 당신이라도 알 수 있죠. 어라, 내 얘기인가 하고 뜨끔했습니까? 시급으로 일하는 것도 절해버리지 활동이라고 알렉스 씨는 말합니다. 시급 얼마인 일이나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무리입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간과 돈을 장래의 가치를 낳는 것, 가치가 쌓여가는 것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알렉스 씨는 말합니다. 시간 배분으로 말하자면 부자는 오락이나 기분 전환 시간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학습이나 기술 향상, 비즈니스 구축, 인맥 만들기에 시간을 할애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심풀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돈 사용법,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에 돈을 쓰지만
부자는 투자에 돈을 씁니다. 설령 100만 원이라 해도 가난한 사람은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옷에 씁니다. 하지만 부자는 책이나 세미나, 코칭, 투자 등에 돈을 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부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잘못해서 호구학원이나 사이비 코치에게 속아버리면 안 돼요.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5년 후, 10년 후에 압도적인 차이를 낳는 겁니다. 복수의 조사에서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습 기술에 대한 지출과 시간 투자가 많은 경향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눈앞의 쾌락을 선택해버립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재 편향이라는 녀석입니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쾌락을 미래의 큰 이익보다 중시해버린다는 심리 효과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1년 후에 100만 원보다 오늘의 10만 원을 취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편향을 이겨낸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수첩을 봐주세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봐주세요. 거기에 당신의 미래가 비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소비에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우선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좋으니 자기 투자로 돌린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30분 줄여서 독서에 쓴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억만장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수상쩍은 레서판다. 유튜브만큼은 봐주세요. 알렉스 씨가 깨달은 억만장자에게 공통되는 습관. 두 번째는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실제로 움직이기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짧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씨 자신의 실체험이 있거든요. 그는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4년이나 주저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 귀찮아, 시간 걸릴 것 같아, 돈도 들지도 몰라 라며 미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심하고 몰두해보니 단 4시간 만에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년간의 망설임이 4시간 만에 해결. 고민한 4년은 도대체 뭐였던 거냐고 알렉스 씨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술은 처음 50시간 집중적으로 배우면 상당한 레벨까지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뇌과학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거든요. 이건 20시간 법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이전에 이 채널에서도 소개한 이야기니까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쪽을 봐주세요. 단 문제는 많은 사람이 처음 1시간을 시작하는데 몇 년이나 고민하고 망설이며 착수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평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실행하지 못하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인지적 부하라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겁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공포, 완벽주의의 함정, 그리고 단순히 귀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로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배짱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며 고민에 빠지기 전에 행동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알가지 시간에 관한 중요한 습관이 아침 5시부터 정오까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7시간을 깊은 학습과 중요한 일에 충당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아침인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아침은 전두엽이 가장 활발해서 집중력과 판단력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수면에 의해 뇌가 리셋되어 의욕만만인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은 집중하는 작업은 아침에 해야만 한다고 알렉스 씨는 말합니다. 게다가 아침 시간대는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들어오기 어렵다. 메일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울리고 SNS 알림도 적다. 이 성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깊은 집중 상태,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겁니다. 자신이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도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의 결단하는 것에 대해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른 사고,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느린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시스템 2로 너무 생각해버린다고 합니다. 리스크를 분석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닐까? 더 좋은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닐까라며 이것저것 생각하다 멈춰 서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동을 늦추는 최대의 원인인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시스템 1로 결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됐겠지, 뭐 이 정도겠지, 이런 느낌으로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달리면서 수정해 나간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70%의 정보가 모이면 결단한다고 말합니다. 100%를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거나 뭔가 망설이고 있는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 부업이나 이직, 새로운 기술 습득, 투자, 영어 학습, 자격증 취득. 만약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중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책을 1권 산다도 좋습니다. 유튜브로 기초 지식을 배운다, 체험 강좌에 신청한다. 뭐든 좋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것을 얼른 결단해버린다는 습관이 붙도록 조금 의식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 10분이라도 좋으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해 써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3주일만 계속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의 습관이네요. 나에게는 무리다 라는 고정관념을 부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알렉스 씨는 말합니다. 알렉스 씨는 아직 성공하기 전 어느 강좌의 마스터마인드에서 자신보다 똑똑해 보이지 않는 인물이 한 달에 약 4억 5천만 원을 벌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할 수 있다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알렉스 씨는 제한이 걸려있던 고정관념을 부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돈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죠. 부자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뭐 실제로 나쁜 부자도 있으니까 무리도 아닌데요. 그리고 다음에 서민이 큰 돈을 번다는 건 무리. 확실히 확률론으로 말하면 그럴지도 모르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확실히 그렇지만 그런 잘난 체하는 말은 돈 가지고 나서 말해달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아, 죄송합니다. 뭔가 제 속마음이 새어 나와버렸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고정관념이 당신을 가난한 채로 있게 하는 최대의 원인인 겁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세요. 이 고정관념들 누가 만든 걸까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한국의 풍습, 남과 똑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국민성, 평등주의, 이런 느낌의 사회 전체 분위기가 돈을 추구하는 것은 뭔가 천한 것, 나쁜 것이라는 가치관을 당신에게 심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제한되어 버립니다. 아이 교육, 가족의 건강, 노후의 안심, 자신의 꿈 실현. 나이 먹고 젊은 여자친구와 사귀는데도 돈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전부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고민의 90%는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하죠. 이 세상은 돈이 있는 불행과 돈이 없는 불행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있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 사고의 95%는 무의식 레벨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의식하지 않고 있는 고정관념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승진 기회가 있어도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싫다라고 말하며 거절해버리거나 부업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본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라고 핑계를 대며 안 한다거나 나에게는 무리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도전하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학력이 없으니까,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이것들은 전부 스스로 멋대로 만들어낸 한계인 거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의 리미터를 철저하게 부숴나가는 겁니다. 알렉스 씨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는다, 세미나에 참가한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성공한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본다. 뭐 이런 느낌의 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성공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는 확실히 대단하지만 이건 일론 머스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천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라며 치워버리기 십상이죠. 대단한 사람 이야기라는 건 이거 사실 참고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세미나를 해줬다고 칩시다. 거기서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해준 이야기를 해줬다고 칩시다. 이게 뭔가 참고가 됩니까? 당신이 지휘를 하는 수군 부대가 존재합니까? 집에 돌아가면 왜군보다 무서운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인에게 오늘은 이순신 장군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보다 빨래 바구니 선반 언제 고쳐줄 거야 라며 혼나버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이야기란 참고가 안 돼요.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 자신과 별 차이 없는 사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저 사람에게 할 수 있었다면 나에게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감각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멘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코치나 멘토라는 존재는 자신이 몇 년이나 걸려 배운 교훈을 이야기로써 공유하고 당신이 똑같은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멘토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초인 같은 멘토보다 실패도 경험하고 시행착오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배울 것이 많은 겁니다.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돈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종이 조각이죠. 하지만 왜 이 종이 조각에 가치가 있는가? 돈이라는 건 가치와의 교환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한 증거가 돈입니다. 의사는 건강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튜버는 정보나 엔터테인먼트라는 가치를 제공하니까 광고료라는 형태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즉,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이죠. 돈을 벌면 벌수록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서면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벌지 않는 편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되는 거죠. 당신도 한번 자신의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적어보고 정말로 그것은 자신이 지향했던 가치관인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시간 축의 습관. 이거 엄청나게 재미있고 깊은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말할 때의 시간 축에 주목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복해질 수 있는지가 손에 잡힐 듯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나 이번 주 일밖에 말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모이지 않고 10년 앞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큰 부를 쌓는다. 이런 식으로 알렉스 씨는 말합니다. 사실 시간 축과부의 관계에는 깊은 심리적,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의 대화란 오늘 뭐 먹었어? 이번 휴일 어디가? 이번 달 핀치라서. 어제 텔레비전 재밌었어. 같이 단기적인 이야기뿐인 거죠. 한편 부자의 대화는 이렇다고 합니다. 5년 후에는 이 사업을 10배로 하고 싶다.
10년 후의 업계는 AI로 이런 식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20년 후의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장기적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간적 시야가 긴 사람일수록 장래에 대한 투자 행동을 취하기 쉽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단기적인 쾌락으로 달리는 것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능력, 이것을 지연 만족 능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알고 있습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의 월터 미셸 교수가 행한 실험입니다. 4살 아이들에게 지금 마시멜로를 1개 먹어도 좋지만 15분 참으면 2개 줄게 라는 선택지를 준 겁니다. 550명의 아이에게 이 테스트를 하고 14년 후와 40년 후에 추적 조사한 결과는 어땠는가? 참아낸 아이는 그 후의 인생에서도 학업 성적이 좋고 비만율도 낮고 약물 의존율도 낮고 이혼율도 낮고 수입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후의 연구 결과에서는 가정 환경이나 경제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서 단순하게 마시멜로를 참을 수 있는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험이 보여준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를 위해 지금의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시간 추기부에 직결하는 걸까요?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부의 형성에는 복리 효과가 불가결합니다. 복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작은 개선이라도 매일 계속하면 큰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매일 1%의 개선을 365일 계속하면 37배가 되는 계산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작업도 묵묵히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선행 투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아도 장래에 큰 리턴을 가져오는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 개발, 인재 육성, 브랜드 구축, 시스템 개발. 이것들은 전부 장기적인 사고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알렉스 호르모즈 씨도 5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항상 장기적인 시점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소 어떤 시간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시간축을 늘려보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싶은가? 5년 후에는 어떤 인생을 보내고 있고 싶은가? 10년 후 자신은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싶은가? 자신이 죽을 때 무엇을 이룩해 놓고 싶은가? 이런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 억만장자의 사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습관 중에서 당신은 어느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것저것 몸에 익히려고 해도 본능의 저항을 만날 뿐입니다. 항상 말하고 있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괜찮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 4가지 중 1가지라도 좋으니까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알렉스 호르모즈 씨가 가르쳐주는 억만장자가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 4선에 대해 해설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미래도 운명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습관을 한 개라도 익혀 억만장자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디딥시다. 수첩과 신용카드 명세서에 나오는 습관 당신은 시간을 레버리지가 높은 일에 쓰고 있을까요? 당신의 돈 사용법은 소비일까요? 투자일까요? 그것을 좀 봐주세요. 결의로부터 행동하기까지의 시간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단부터 행동까지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결단을 하기 쉽게 만드는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습관, 돈을 버는 건 어렵다. 나에게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이 걸린 사고는 본래 자신이 바랐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읍시다. 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시간 축의 습관 부자일수록 긴 시간 축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축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당신의 매일의 행동 대부분은 당신의 사고나 행동의 습관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의식해 가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저절로 바뀐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죠. 자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의식해보고 억만장자의 습관으로 바꿔 넣어보세요. 사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이 한 명이라도 많은 한국인에게 전해지기를. 그러면 성공자나 부자가 늘어나 한국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으며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